자, 이 주제는 무슨 뭐 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연구 아이템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요즘에 그 사업장에서 아까 좀 전에 일부에서 우리 저 SK의 임 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요즘에 학교에서 해서 자꾸 이렇게 합치는 거, 합치고 인티그레이션하고 하는 그런 쪽이 지금 화두가 됩니다. 이렇으니까 안 보이시죠? 해놓습니다. 네. 정치가 장시간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국내의 여러 가지 추세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 그리고 이게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더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들도 결국은 앞으로 연구실에 계시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사업장에 가시든 간에 안전보건 환경 품질과 연관되는 하나의 요소하고 연관되는 업무를 하실 것 같아서 뭔가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뭐 저희들 그 우리나라의 사고에 대한 추세가 좀 많이 보셨겠지만 대충 우리가 한 9만 4, 5천 명이 보통 1년에 한 다치고 그중에 3천 명 가까이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을 합니다. 숫자가. 아직 우리 전체 그 산업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동안 뭐 저희 나라 쪽에서 일어났던 사고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사고들이 쭉 보여집니다. 계속 지금 보면 여기 뭐 스쿨버스든 안현동의 가스든 뭐 충주호 사고든 시랜드 사고든 LPG 폭발 사고든 뭐 이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여기 그동안 나왔던 그 사고들을 좀 시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건 주로 화학사고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고들이 우리나라의 전국에 걸쳐서 뭐 동시다발은 아니지만은 거의 뭐 하여튼 많은 부분에서 거의 특별히 편중됐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고들이 나고 있고 또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고들이 왜 일어나는 거냐라는 그 원인들을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사고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라는 게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저 서울대학교의 김현진 교수님께서 쓴 이런 책자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사고라는 뭐냐면 정의가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사람이나 물적 어떤 피해를 야기시키는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사고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의 종류가 정상적인 노멀 사고와 액시던트하고 비정상적인 사고, abnormal accident 두 종류가 있다. 이게 뭐 무슨 사고가 노멀 액시던트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노멀 액시던트라는 건 아까 우리 임종호 부장께서 얘기를 임종호 부장 가셨나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보면 아까 얘기한 사고를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근로자들 주위에서 그런 사고가 났던 부분을 얘기했고 하나는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알지 못했던 그런 요인에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라는 게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리스크가 어떤 이 사고로서 이어지는 부분들을 노멀 정상적인 사고다. 그래서 신종무 비행기를 우리가 테스트한다든가 달나라에 무슨 뭐 스페이스 셔틀을 띄워버린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베리파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은 감당할 만한 그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인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abnormal accident에서 충분히 소위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아주 컨벤셔널 타입 일반적인 그런 사고를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앞에 봤듯이 한 10만 건, 한 3천 명 사망하는 대부분 그 abnormal accident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이런 사고들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나느냐를 좀 여기서 좀 문제점을 좀 정리하기를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압축된 시간에 상당히 그 현대화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뭐 그냥 감수하는 그런 성격이 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뭐 최단기간 동안에 경부고속도로를 세웠다, 뭐 그 다음에 뭐
비행기 안개가 꼈는데도 랜딩을 하면은 조종사 잘했다 이런 걸 자랑스럽게 하는 상당히 그러한 그 의식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고를 키워왔다는 부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고라는 거는 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의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데피니션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으로 사고라는 게 고의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행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뭐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앞차를 들어받고 나서도 뒤에 받은 사람이 나와서 이거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고 또 앞차에 탔던 사람은 그런 걸 인정해주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가 되는 게 상당히 낙관적이다. 뭐 설마 나한테 그런 사고가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게 상당히 행배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3자의 법칙이라는 걸로 발표한 연구에 하나 이사가 있었습니다. 이사가 자기 그 병원에 오는 그 환자들을 다 체크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환자들이 하나씩 하는 얘기가 그러한 병이 나한테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상당히 뭐 저를 포함해서 가지고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모여서 아직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장이 진짜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듀폰이 200년 동안 그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어떤 설비적인 문제보다는 unsafe act, 즉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96%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게 바로 듀폰사의 그 여러 가지 안전관리 활동에 예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의 NSC라고 안전협회에서 그러면은 조금 앞에 말씀드린 96% 이상이 어떤 안전 문화적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로 발생하니까 회사의 어떤 안전 문화를 수준을 높이는 것이 결국 사고를 줄이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NSC에서 안전협회에 있는 이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어떠한 회사가 세이프티 컬처가 상당히 높으냐 낮으냐를 메저링하기 위해서 그 인덱스 기억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주요 요소들이 얼마나 소위 경영진들이 서포트를 하냐, 밀어주냐. 그 다음에 전사적으로 어떤 그런 일체감에 있는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있느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전사적인 파티시페이션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책임감에 대한 일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잘 어떤 인티그레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고 SHEQ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발표 주제이기 때문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이어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떠한 그 부분이 바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엑셀런트한 부분이냐 훌륭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또 NSC의 이 사람이 지금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매니저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 근로자들이 서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SK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왜 해결이 안 되느냐 문제, 여기에서 벌써 지금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상하, 옆 좌우 간의 어떤 그 바이디렉셔널로 일방적인 그 지시가 아니라 어떤 바이디렉셔널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겠고, 모든 정보들이 골고루 근로자들한테 정보가 전달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공장을 어떤 오퍼레이션 하는 프로세스에, 기본적인 프로세스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체화해서 들어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좋은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특징이라고 저희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에서 이 불행한 사고가 중에서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났던 사고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저는 이 사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0년에 MEK 피어 사고가 나서 6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이게 근자에 지금 들어와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사고들이 되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원인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수출부서, 영역부서에서 MEK P1에 들어있는 그 수분의 함량이 상당히 적게 들어있었는데 이 수분의 함량을 더 떨구면은 수출 단가가 높아지겠다라는 것을 커스텀으로부터 받고 현장인 팀에다가 그 제품에 들어있는 수분을 없애라, 좀 없애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시스템이 스토리지 시스템이 이게 오픈 시스템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백큐um 시스템으로 걸어서 속에 수분을 뽑아내려면은 클로즈 시스템으로 가죠. 클로즈 시스템으로. 오픈 시스템에서 클로즈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안전벨트라든가 안전장치라든가 여러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고 놓은 거 아닌데 그냥 뭐 이 영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현장 부서에서 그냥 투닥투닥 하다가 내시 백큐um 도프를 좀 세가지고 그냥 돌렸습니다. 소위 해서 세이프티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되지 않아요.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는 단순히. 그래서 이제 그걸 백큐um 펌프를 넣어가지고 뽑아내니까 NKP1 안에 들어있던 그 수분이 나름대로 어떤 그 기회를 비활성화 시키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엘리먼트가 됐는데 완전히 디하이드레이션 되고 그 속에 잔류하고 있던 여러 가지 황산 이런 것들이 적은 양이 물이 있을 때는 관계 없었는데 수분이 없음으로써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분해 폭발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위에서 세이프티 부서나 기술 부서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만 잘 이루어졌어도 그런 그 어마어마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또 중요한 게 만약 그 회사 시스템이 SSEQ가 어떤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Q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동적으로 S나 H나 E 부분이 서로 문제가 없는지를 다 스크리닝한 이후에 다음 액티비티가 액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통합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중간에 벌어질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런 통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안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안전과 환경과 품질의 문제가 서로 별개로 노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범퍼를 만드는 여기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공급하는 뭐 A라는 케미컬 회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 어떤 품질에 대한 부분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범퍼로 만들어진 다음에 자동차의 어떤 안전도 이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TS1694라고 하는 그 품질에 대한 규격은 속에 안전에 대한 부분과 같이 하고 나옵니다. 안전과 환경은 뭐 하나의 문제가 서로 연계되는 건 뭐 상당히 많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서로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더더욱이 요즘에는 이 소위 이 퀄리티라는 측면이 범위가 넓어져가서 과거에는 퀄리티 하면 프로덕트 퀄리티입니다. 제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우리 한정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뭐 SH 매니지먼트 또는 인바이러먼트 매니지먼트 또는 퀄리티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의 퀄리티, 소위 경영 시스템에 대한 퀄리티가 어떻게 잘 되고 있냐를 얘기하는 것의 퀄리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퀄리티까지 같이 넓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SHE와 Q는 이제는 상당히 서로 뗄래야 뗄 수 있는 서로 연관관계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한다는 게 뭐냐? 소위 Q에 대한 그 시스템과 E에 대한 시스템과 S에 대한 시스템을 묶어서 공통된 부분은 서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각 시스템 중에 도저히 통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존에 별도로 운영을 하더라도 통합된 부분은 서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서로 그 여러 가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측면, 뭐 리소스에 대한 측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SHEQ에 대한 인트그레이션된 시스템을 갖고 가습게 되는 부분들이 거의 세이프티나 헬스나 인바이러먼트 각종 지금 인디비주얼로 움직이는 이런 시스템들과 퀄리티에 대한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리스폰시블 케어로 이 세 개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퀄리티 매니지먼트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 묶어서 완전히 어떤 SHEQ에 대한 통합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이 서로 이제 SHE 통합에 대한 어떤 기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을 하면 어떠한 효과들이 있느냐? 이런 건 대충 뭐 감이 좀 오실 거예요. 통합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우선은 시간과 익스펜스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각 부서가 따로 관리하던 부분을 통합을 하게 되면 공통 부분이 집중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한 부분이 잘 관리가 되겠고 중복에 대한 부분들이 예방이 되겠고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상당히 이피션트하게 되고 하모니나 조화와 균형을 잘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이 상당히 그 이피션시가 높아지는 게 과거 4개, 3개 그 별도의 시스템을 볼 때는 나무만 보던 것들이 숲을 보게 됐고
고립된 시스템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보완된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부분이 두 번째 효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결국 이제 이걸 통합하면서 제가 시너지 이펙트가 생기는데 이걸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복적인 계획이라든가 중복적인 이행을 예방할 수 있겠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사적인 참여가 가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통일성을 가지게 된다면 각 관련된 부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Q 쪽을 관련해서 하는 부서나 사람들하고 나머지 SHE 쪽하고는 어떤 대립적인 관계가 과거에는 좀 있을 수 있었는데 통합을 함으로써 어떤 일체성, 통일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생성된다 라는 부분이 하나의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이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보면은 주요 큰 화학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삼성아토피나 LG나 호남 설교 바스코나 이런 하마 이런 데 제가 올해 이번 주 초에 저희들 매일경제하고 하는 안전경영 대상에 대한 심사 때문에 몇 군데 작은 회사를 돌아봤는데 의외로 소규모 그런 작은 화학회사 이런 회사들도 이미 이런 통합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걸 또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이 꽤 있는 걸 보고 이게 요즘에 그런 트렌드가 결국은 통합이구나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여러 우리 삼성아토피나가 이거 통합을 통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봤다는 것들을 발표한 자료가 지금 되겠습니다만 왜 이런 통합 시스템을 갖추게 됐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화되고 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안전환경 등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되고 요즘에 프로덕트 라이빌리티로 제조업체법에 의해서도 어떤 품질에 대한 부분, 품질에 대한 안전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수준을 높이도록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품질, 안전, 환경 이런 문제들이 다 별도가 아니고 하나의 똑같은 밸류로, 웨이트 밸류로 상당히 소위 일치화된 중요성을 갖게 되고 이걸 다 동시에 맞추려면 결국은 어떤 인티그레이션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동기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거나 비용이나 돈을 줄이고 또한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높였는데 구체적인 효과를 본다면 회사가 안전하고 안정된 오퍼레이션입니다. 그 안전은 어떤 사고적인 측면이고 안정은 셧다운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많고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스피드라든가 이피션시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부분이 있었고 상당히 중요하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트랜스페어런시, 투명성이 좋아져가지고 회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릴라빌리티가 신뢰성이 높아져서 이게 지금 아토피나로 볼 때 7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던 그런 예를 들게 됩니다만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의 회사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회사들을 감사를 할 때 보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오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해가지고 잘 못 믿겠다, 뭘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못 믿겠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 4개의 시스템이 통합돼가지고 어떤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완전히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들어가 보더라도 다른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다 볼 수 있어서 거의 투명성, 감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걸 통해서 아마 상당히 좋은 쇼잉에 대해서 이런 투자에 대한 유치가 됐다는 부분이겠고 더불어서 이제 외부에 대한 환경들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EU 그 유럽 상공회의소가 유럽 연합 쪽에다 어떤 화학 물질을 수출하려면은 2005년부터 위치 제도라 해서 레지스터 이밸리에이션 뒤에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 하여튼 화학 물질을 수출하려면은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생겼고 더불어서 또 올해 나온 그리고 전기전자 제품에 관련된 WE라든가 또는 또 ROHS라든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런 규제들이 새로 생긴 것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럴 때 소위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인풋의 규제 요구 사항들이 바로 그 네 군데 아까 그 4가지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효과를 강조하고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노르웨이에서 IMS에 대한 스탠다드를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제 그 RC 그 위원회, 리스폰스블 위원회에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이걸 IMS, 인티그레이티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정보를 얻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OECD에서 한국이 저희 그 주관이 돼가지고 이 IMS, ISHEQ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2001년에 저희가 올해 워크숍을 해서 SHEQ 매니지먼트에 대한 어떤 시효서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워크숍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02년, 2003년도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이거 SHEQ 모델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사업장에 보고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 작년 말에 11월에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게 결정이 됐고, 올해부터 지금 작업을 좀 들어가서 다음 주에는 우리 2차 시안 나온 거를 가지고, 시안이라고 기본적인 스트럭처 나온 거 가지고 파리 OECD 대표가 발표를 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4년, 2005년간에 그 IMS 소위 SHEQ 포함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2007년에 이걸 모델을 완성하려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기본 구성이 결국은 기존에 ISO 9000, ISO 14000, OSHA 1800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ILO에서 나온 그 우리 안전보건 교육 시스템인 그 ILO OSH 시스템, 이거를 서로 비교 분석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중복되고서 공통적인 부분을 빼내고, 또한 여러 가지 서로 취합 정리를 해서 결국은 기본적인 우리 경영 시스템인 PDCA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가 아이템을 지금 구성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통합이라는 부분이 계획은 다 통합해서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고, 체크나 액션도 다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부분이 그리고 품질이나 한계나 세이프티 부분에서 서로 같이 행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다큐멘트 컨트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진행이 되지만은, 실제로 퀄리티에 대한 고유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인정해주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통합이라는 부분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 있는 한 회사가 통합 매뉴얼을 구성했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PD 결국 이것도 CA로 챕터를 구성했고, 각종 폴리시나 뭐 에스펙트나 매니지먼트 플랜 같은 거 다 통합된 과거에 이게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하나로 구성해서 그 시스템에서 좀 이행을 하고 플랜을 세우고, 이행 부분은 보면요, 커뮤니케이션이나 다큐멘트나 뭐 이런 부분은 다 하나의 지금 통합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중에 환경 매니지먼트나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이런 거, 커스터머 릴레이티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 각종 아까 SHEQ 쪽에서 특징적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남겨서 이행하게 되고, 나머지 체크하고 액션은 다 파업된 시스템을 구성해서 이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지금 OECD에 가서 발표할 그 기본 수속처를 이번에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한테 뒤에 소개해드리는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들이 되는데, 아무리 저희가 그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보면은 앞에 그 96%가 Unsafe Act에 의해서 사고 나는 부분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불안전한 행동이나 이런 걸로 사고 나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되냐? 결국은 그 회사의 어떤 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사고를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된다는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뒷동의 세이프티 프린시플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결국 모든 사고나 그런 질병은 다 예방이 가능한데, 결국 그 경영층이 상당히 그 안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이거 하나 더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나오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참가를 해서 어떤 세이프티에 노력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계속 이어져서 여러 가지 오디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결국은 안전과 어떤 그 보건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엘리먼트가 된다는 것을 지금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맞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이 좀 끝났습니다만 이게 저걸 설명하려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세이프티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노력을 할 때 이피션시 측면에서 본다면은 기기를 투자하는 것들은 돈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노력은 도망왕창 투자하면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사고에 대한 레이슨, 사고율은 줄이는 한계가 있다. 다음에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시스템과 프로시저를 바꾸는 거, 이거에 대한 부분도 노력에 비해서 어떤 아직도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는데 가장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알고 보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안전을 확보하는 건데 이거는 노력이 많이 들고 이게 이제 달성되면 사고에 대한 레이트 이런 부분이 사고율이 상당히 낮게 달린다는 것을 이제 이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고에 대한 그 사고 해저드 프라임인데 하나의 사고, 중요한 사고, 페이탈한 사망 사고 밑에는 여기는 3만 건의 어떤 언세이프 액트가 있다는 게 바로 듀포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 언세이프 액트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걸 줄이면서 여러 실적인 사고를 줄이기 하는 그 부분이 지금 기본적인 듀포의 프린시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한 그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책을 보거나 어떤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바뀌는 것은 가장 시간도 적게 들고 심플한데 본인의 그 자세를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을 바꾸고 조직 전체의 이런 행동을 바꾸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어렵지만은 이건 나중에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안전한 이상적인 방법은 어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에 관한 적절한 수준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이상적인 안전문화의 유지 관리인데 이게 이제 여기 세이프티 패러독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사고가 안 나면 안전의식이 수준이 쫙 줄어들다가 사고 나면 확 뜁니다. 이러면 보통 갑자기 법을 뭐 새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난리 치다가 다시 사고 줄어들면 또 서서히 이렇게 안전의식이 줄어들고 안전 수준이 낮아지다가 또 사고 나면 죽고 요 지금 커브가 이걸 접근한 게 뭐고 여기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망자 숫자나 아니면 부상자 숫자가 아니라 싶습니다. 저희들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 수백 명이 사망했는데 이 커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커브를 볼 때 앞으로도 이런 커브를 얼마나 더 가야 결국 우리나라가 완전히 안전한 사회가 될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나더라도 이런 커브를 좀 줄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화가 안전의 의식이 발전되는 그 4단계를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상당히 비싼 바와 같습니다. 제일 먼저 단계는 본능에서 본인 안전을 지키죠. 예를 들면 여기를 툭 치면 피하는 건 본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에서 이걸 안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요구하는 단계에서 본인의 안전만을 챙기는 단계를 거쳐서 여러 가지 팀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을 관리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팀에 대한 안전 단계를 가야 되는데 물론 이게 이상적인 단계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저희들 조선소에 큰 그 크레인 자동차 크레인 끝에 이렇게 보켓이 달려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타고 이렇게 올려서 배 청소도 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하는 그런 트럭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5명이 탔는데 가서 이렇게 올려서 스윙을 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구조물에 걸려서 뒤집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법규에 보면 그런 데 탄 사람은 꼭 안전벨트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힐까. 그 중에 이제 2명은 자기 안전벨트를 맸는데 뒤집힌 동에 3명은 떨어졌어요. 3명은 사망했죠. 그래서 이제 요 단계다 이거지, 요 단계. 2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했던 단계까지 좋았는데 요 단계가 되면 2명이 자기 안전벨트를 매고 옆에 있는 3명에 대한 안전벨트까지 챙겨서 매게끔 하고 안 하면 안 올라가는 이런 단계가 되면 결국 이상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그 수준이 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할 때 옆에 있는 동료들의 안전벨트 꼭 챙겨주시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울리백이라고 아까 그 임현준 교수님이 썼던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요즘에 그 사회를 리스크 소사이티, 위험 사회라고 정의를 이 울리백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요즘에 인간의 삶이 문명이라는 화산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요즘의 인간의 삶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난번 그 용천에서 터진 그 질산암모늄 나이트레이트가 이게 비료입니다. 비료. 농부가 그걸 비료로 쓰면은 너무나 좋은 그 물질인데 이게 테러리스트가 쓰면 화약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이게 문명의 일인데 이걸 사고 나면 이게 완전히 흉기가 되고 비행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벗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겠죠. 결국은 그런 운명의 어떤 그 화상 위에서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 요즘 리스크 소사이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큰 목표를 휴머니즘, 결국은 인명 존중, 인간 존중의 목표를 두고 모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 뭐 기업은 기업 활동, 사람은 사람 활동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 NSC의 미국의 안전협회 제럴드 스캐너라는 이 회장이 얘기하기를 다른 건 다 몰라도 안전은 어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전에는 가치가 이렇게 되고 어떤 순서가 우리가 투자하거나 아니면 중요도를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건 영구 불변의 가장 최고의 선을 결국은 우리가 안전, 사람의 생명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몸을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더불어 중요한 게 이제 앞서 제가 뒷봉에 대한 걸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예방이 가능하다는 마음가짐으로 연구도 하고 또한 활동도 하고 기업 활동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본다면 이 SHE 시스템이 하나의 툴이 되는데 SHE는 상당히 좋은 툴이 되고 이를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툴을 시스템을 갖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을 갖춘 후에 계속적으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제 접목이 되고 보통 우리 PSM도 지금 어떤 회사들 가보면 그냥 심사받고 확인받고 그 다음에는 갖다가 처박아 놓고 전혀 뭐 거기에 대한 계속 발전을 시키지 않는 그런 회사는 우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 SSC 시스템도 그 좋은 시스템이지만은 구축하고 계속 발전시켜서 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이프티 컬처가 우리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결국은 회사의 어떤 매니지먼트가 강한 리더십으로 끌고 그걸 또한 밑에 근로자들이 액티브하게 어떤 파티시페이션을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그러한 시스템들에 대한 성공적인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임종 부장님 가서 참 좀 아쉬운데 지금 보니까 지금 SK라는 회사가 아까 그 사고에 대한 부분이 왜 해결 안 되냐는 부분이 아직도 매니지먼트 그룹하고 워커 그룹이 서로 따로따로 서로 견제하고 참여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SK가 앞으로 계속 사고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도 좀 특별한 공단 노동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까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발표는 이걸 마치고